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컴팩트 유니트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오토캐드 MEP로 작성을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열교환기, 판형 열교환기를 이번 시간에 조금 수정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열교환기로 변경할 거고, 자, 변경된 열교환기를 컴팩트 유니트에 배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토캐드 MEP의 기능인 배관 그리기 또는 밸브나 부속들은 자동으로 삽입시켜서 컴팩트 열교환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유니트를 만드는 게 오늘의 작업 목표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판형 열교환기를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픈을 해서 지난 시간에 HX101이라는 판형 열교환기를 3D로 만들었고요. 오늘은 이 판형 열교환기를 조금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판형 열교환기는 판형 열교환기 HX 101번이고요. 오늘 필요한 판형 열교환기는 103번 판형 열교환기입니다. 여기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이 있고요. 자, 이것과 비슷하게 판형 열교환기를 이용한 컴팩트 유니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컴팩트 유니트를 만들기 전에 부스타에서 제공한 컴팩트 유니트의 도면을 X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배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 하단의 끝단부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요. 오른쪽으로 최대한 근사치를 가지고 오는데, 일반 오토캐드하고 오토캐드 MEP가 약간 좀 이런 단위 면에서 달라질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 오토캐드에서는 그 10진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캐드 MEP에서 불러오면 이렇게 인치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기준들이 다 인치 단위로 되어 있죠. 자, 인치 단위로 되어 있으면 유니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단위에 밀리미터로 바꿔 주시고요. 여기에서 밀리미터로 바꿔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자, 밀리미터 바뀌시면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이때 적용이라는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런 창이 뜨게 되면 기존 객체는 재축적 안함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저장이 끝났으면 여기 보면 이렇게 단위가 다시 밀리미터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면 주석 스케일들이 있죠. 주석 스케일도 이렇게 인치가 아닌 밀리미터계로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1대 25나 1대 50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를 카피를 하는데, 지금 저는 6000에 하나 카피를 하겠습니다. 6000에 하나를 카피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전체 선택을 해서 요 부분이 요 부분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이렇게 무브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카피를 해서 최대한 근사치 7000입니다. 저는 7000에다 카피를 하고, 이 위에 있는 이 두 개를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이 지점을 여기에다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정확하게 치수가 이렇게 6000이 이격되었고요. 여기와 여기는 7000이 이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간격을 설정하는 것은 이쪽에서 모델링을 해서 뭐 이쪽으로 가지고 오든 아니면 다시 새로운 부분으로 이동을 하든, 이렇게 정확하게 함이 나중에 모델링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지우시고요. 자, 이 부분은 원본 파일이므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일단 닫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요 열교환기는 클립보드로 복사를 해서 일단 닫고요. 오늘 만들어야 될 HX103번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붙여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브를 해서
자, 요 끝단부를 이쪽 열교환기 여기 끝에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평면으로 이동하시고요. 플랜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 평면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평면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자, 얘를 비주얼 스타일을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열교환기가 이번에 필요로 하는 열교환기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일을 줄어들겠죠. 자, 이 부분을 전체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y 필터를 이용해서 자,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끌고 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서 자, 여기 화살표가 오면 자, 차례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차례로 예, 이렇게 하면 이동되고요. 자, 이 부분도 전체 선택을 하고 자, 차례로 여기까지 자, 요 화살표 클릭을 해서 이렇게 길이를 조정을 해주면 쉽게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열교환기는 거의 수정이 끝났고요. 이쪽 보면 이쪽에 대한 연결 커넥터는 일치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게 좀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는 지울 거고요. 얘는 똑같으니까 얘는 그대로 쓸 거고, 자, 얘를 카피를 해서 자, 이쪽에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올 때 .x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자, x축을 가져올 거고요. 자, move 이용해서 자, 이 센터를 이용해서 .y를 이용해서 다 여기까지도 정확하게 가져올 겁니다. 자, 여기서 약간 요 3D 상태에서 이제 쳐다볼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일단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자, 남서 등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카피가 됐는데 위에 있는 게 카피가 된 게 아니라 아래쪽이 카피가 되었죠. 자, 여기는 비주얼 스타일에서 개념을 통해서 이동하시는 게 더 쉬울 겁니다. 다시 카피를 해서 자, 이 부분 선택을 하시고요. 중심점 선택하고 이번에는 점 필터에 점 Z를 이용을 해서 여기 높이는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높이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 뭐 거의 다 끝났는데 뭘 더 해야 되냐면 이쪽에 이 노즐이 요 판까지 더 연장돼야 되죠. 노즐이 판까지 더 연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요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자, Shift 눌리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자, 솔리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 면 돌출이라고 있습니다. 면 돌출. 자, 면 돌출을 클릭을 해서 이쪽에 있는 원의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원의 면이 선택되고요. 자, 엔터. 자, 그 다음에 지금 자동 오수 랩이 잡혀 있는데 현재 센터를 클릭하고 어디까지 얘를 끌고 돌출시킬 거냐, 바로 요 판형 열교환기에 요 면까지 끌고 올 거다 라고 클릭하시고 자, 테이프 각도는 0. 자, 엔터하고 또 엔터 하시면 엔터를 한번 더 쳤습니다.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자, 동일한 명령으로 이 부분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엔터 치면 동일한 명령이 되고요. 취소 명령을 해서 이번 면 돌출을 한번 더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죠.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테이프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쉽게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자, 평면으로 이동하기 전에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만드신 다음에 자, 플랜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평면으로 이동하시면 쉽게 평면이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 되셨으면 다시 3차원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남서 등각도를 선택을 하고 무브 할게요. 그냥 무브 해서 전체적으로 이동 해도 되는데 그냥 블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 블록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 블록 이름은 hx 다시 자, 3번으로 하겠습니다. 103. 자, 103으로 할 거고 기준점은 선택을 해서 자, 이쪽 코너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엔드 포인트를 지정해서 지정을 하고요. 자, 객체 선택을 해서 객체는 조금 전에 했던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유지를 클릭합니다. 자, 유지를 선택을 해서 자, 확인 누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블록으로, 죄송합니다. 유지가 아니라 블록으로 변환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자, 블록이라는 게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워 버리시고 인서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블록들이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자, 블록을 hx103일 겁니다. 자, hx-103 이렇게 치면 현재 도면에 있는 블록들이 보여지고요.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 삽입시키면 될 겁니다. 자, 삽입시켰고요. 그대로 평면으로 이동을 하시고 자, 플랜이라고 치시고 자,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쪽 그 열교환기하고 대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칭을 할 게 아니라 자, 이쪽 부분에 모델링을 한 다음에 자, 전체 부분을 이쪽으로 미러를 시킬 겁니다. 전체를 미러를 시킬 거고요. 자, 현재 이 부분을 자, 선택을 해서 현재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컨텐츠로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현장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굳이 이런 열교환기를 정식적인 컨텐츠로 등록할 게 아니라 임시 컨텐츠로 등록을 합니다. 즉 이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죠. 그러려면 자, 블록으로 되어 있는 이 객체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여기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변환에서 다중 뷰부품이 있고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중 뷰부품 변환 동작이라는 대화창이 뜨고 자, 이때 여기다 hx-103 열교환기라고 주시고요. 자, 유형은 열교환기로 주셔야 됩니다. 자, 열교환기라고 주시고 자, 하위 유형은 클릭을 해서 판형 열교환기. 자,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타이핑으로 판형 열교환기라고 주시면 되고요. 자, 도면점 키를 클릭을 하셔서 장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액큐브이라는 레이어를 할당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원본 객체 삭제를 통해서 자,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파이프 연결구를 4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 파이프 연결구를 4개를 만들어 줍니다.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파이프 연결구 확인 그래서 요거를 순차적으로 4개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자, 만들어졌으면 이 부분에서 연결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리시면 자, 배치 편집을 클릭합니다. 자, 배치 편집을 클릭을 하셨으면 연결구 1번부터 연결구 4번까지 나올 건데 자, 연결구 1번에서 이쪽 연결 유형을 플랜지로 선택을 하고요. 자, 요 부분 있죠? 이 연결 위치를 클릭을 하셔서 자, 여기 플랜지의 센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결 방향은 자, 현재 XYZ에서 Z 방향은 자, 0이 되고요. 앞으로 터내왔기 때문에 Y 방향이 마이너스 1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시면 요 화살표가 화면에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65mm입니다. 자, 그래서 65mm라는 광경을 입력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 부분에서 관이 65mm가 그냥 만들어져서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연결구도 클릭을 해서 플랜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 다시 연결 위치에서 이번에는 이 아래쪽 부분에 센터선을 연결을 하시고 자, 이번에도 XYZ에서 Y에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똑같이 얘도 65mm입니다. 자, 65mm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구 3번도 동일하게 플랜지
그 다음에 연결구 위치를 여기 센터, 그 다음에 얘도 -1로 만들어 줍니다. 좌표가 -1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경은 65mm. 자, 연결구 네 번째도 플랜지 선택을 하시고, 자, 연결구 방향은, 자,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역시 -1로, Y축이, 자, -1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광경은 65mm입니다. 자, 다 됐으면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마침 누르시면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블로그로 만들어졌던 것이 컨텐츠로 등록이 됩니다. 여기 다중부부품으로 나오죠. 자, 다중부부품으로 만들어져 있고, 자, 여기서 관리 탭에서 여기 보면 스타일 관리자 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라우팅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우팅 설정에서, 자, 백광관이라는 부분을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자, 이 만드시는 방법은 다른 강의에 제가 제공을 해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백광관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자, 관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용접 접합 방법, 그 다음에 크로스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롱 엘보를 쓸 거고요. 파이프는 백광관 KSD 3507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 뽕따기는 얘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T는 100T 용접 쓸 거고요. 그 다음에 100 레두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쓸 겁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역 난방은 흑관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일단 백관을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고요. 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파이프 시스템 정의에서 여기 보면 컴팩트 유니트라는 시스템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약어들은 뭐 지금 당장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팩트 유니트 자체가 하나의 장비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작업을 할 거고요. 만약에 어떻게든 MEP로 시스템을 정식적으로 그린다면 각각의 컴팩트 유니트에서 용도에 맞는 뭐 급탁 라인, 그 다음에 급수 라인, 그 다음에 지역 난방의 서프라이, 그 다음에 리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등록돼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하나의 장비로서 배관들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컴팩트 유니트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해서 확인 눌릴 거고요. 자, 굳이 컴팩트 유니트는 나중에 뭐 따로 이런 식으로 도면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을 거니까,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컴팩트 유니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시스템을 정식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등록하시는 게 관리하는데 좋습니다. 자, 일단 하나 만들었으니까 컴팩트 유니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점들이 보일 거고요. 자, 그립이라고 하죠. 이 점들을, 자, 이 플러스 마크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배관이 바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65mm가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도 자동으로 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플랜지는, 자, 20kg짜리 플랜지일 겁니다. 철 플랜지 20kg짜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도 다 이렇게 조금씩 빼놓으면 됩니다. 철도 이렇게 20kg 정해서 빼고요. 자, 이 부분도 또 클릭을 해서, 자, 조금씩 나중에 어차피 너무 길게 하면 다 지울 겁니다. 어쨌든 살짝씩 이렇게 빼서 자,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플랜지는 20kg짜리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플랜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 편집으로 가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화살표를 눌러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 것과 아래 것이 있었죠. 자, 여기 레벨 보면 윗부분인지 아랫부분인지 이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지금 부스터 컴팩트 유니트 보면
이 부분은 아랫부분, 위쪽 부분을 만 그려놓고, 자, 이 부분은 아래쪽 부분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도면 그리기가 굉장히 쉽게 좀 처리를 해놨어요. 자, 윗부분과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켜보니 지금 윗면이 970이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윗면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되고요. 자, 기존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아래쪽을 좀 더 짧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점 Y를 눌려서 여기까지 오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틀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면 되고요. 다시 끌어서 자, 여기까지 오면 되고 이 눌리면 되고요. 자,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오죠. 이게 1770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션 2 눌렸고 177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주시면 이 부분이 1770까지 올라가서 자, 끝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이 부분이 970이죠. 이 부분이 윗부분입니다. 그러면 윗부분인 것을 체크하신 다음에 점 Y 엘리베이션 1770. 자, 그런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아까 7000 차이였나요? 6000 차이였네요. 6000. 자, 남서 등각투영으로 바꾸신 다음에 자, 여기에 해당되는 볼밸브, 용접용 볼밸브를 하나는 부착하고요. 하나는 버터플라이를 부착합니다. 자, 이게 다 65mm죠. 홈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장치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밸브가 있습니다. 자, 밸브를 클릭을 하셔서 자, 다중뷰 부품 추가라는 부분이 나오면 자, 볼밸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20kg짜리 65mm를 선택을 해줍니다. 하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0mm짜리 요 CS 밸브가 없어요. 자, 그냥 CS 볼 밸브를 선택을 하시고 그냥 일반 KS 10kg짜리 65mm 볼 밸브를 설치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셔서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방향을 한 다음에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평면도에서 자, 요 모습이 될 거고요. 1770이죠, 높이가. 자, 그러면 요 높이가 id라는 명령을 쳐서 자, 요 높이를 확인해 보면 1770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요 위쪽에 있는 그립을 선택을 해서 이번엔 점 Z를 선택을 하시고 자, 이 부분 선택하고 Z 방향으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딱 거기까지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버터플라이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밸브 선택을 하시고 버터플라이 밸브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기어식 물용이라는 이 부분을 써서 20kg짜리를 써도 되고 10kg짜리를 써도 되는데 자, 20kg짜리가 있으니까 그냥 20kg짜리를 쓰겠습니다. 자, 20kg 물용을 해서 65mm 선택하고요. 자, 기어식 물용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자, 삽입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자, 클릭하고 자,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쪽 철 프렌지 20kg짜리를 선택하게 되면 20kg짜리가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 부분을 보시면 핸들 부분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 핸들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 수정을 해 주는데 자, 개념이라는 부분으로 이동을 하시고 자, 핸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버터플라이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화살표 그립을 눌리게 되면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핸들 방향을 잘 바꾸시면 되고요. 프렌즈까지 뭐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지우면 프렌즈가 삭제될 겁니다. 이렇게 자, 프렌즈는 어차피 상대 쪽에서 설치를 하시면 되니까요. 자, 위쪽 그립을 통해서 자, 점 Z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Z 방향으로 이동해 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 부분이 1770으로 맞춰질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무브를 해서, 자, 전체 무브 선택해서,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데, 7,000이었나요? 6,000이었나요? 자, 6,000을 입력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고요. 비주얼 스타일을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평면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점 Y를 써야 되겠네요. 자, 점 X 선택해서 여기까지 클릭. 자, 여기까지 그냥 클릭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광경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76.3이니까 65mm네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더하기가 있습니다. 가운데 더하기를 클릭을 하셔서 광경이 65mm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대충 이 부분까지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요 배관을 선택을 해서 가운데 있는 요 그립을 선택을 하시고 점 X,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화살표 눌러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선택을 해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자, 이 부분은 50mm로 줄어들 거예요. SI 눌리면 광경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50mm 입력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다시 광경이 틀리면 SI, 이번에는 40mm 입력을 하면 이렇게 40mm로 갈 거고요. 얘는 40mm겠네요. 자, 40mm로 쭉 가서 여기까지, 자, 센터까지 이동한 다음에, 자, 엘리베이션 2 눌리고요. 자,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1030이네요. 1030. 그래서 2 눌리셨으니까 1030 입력하고 엔터. 자, 엔터 입력을 하게 되면 자, 거기까지 입력이 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다시 선택을 해서 이번에 똑같이 그냥 여기 더하기 버튼 눌리시고, 자,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조금만 가십시오. 자, 조금만 가시고, 자, 엔터 눌려서 종료하시고요. 똑같이 자, 그립을 이용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 버튼 눌리고, 자, 점 X 통해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점 Y를 통해서 자, 여기 센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리베이션 1330 하고 엔터 치시면 명령이 정상적으로 종료돼서 갈 겁니다. 이쪽에 있는 이 펌프들은 어떤 중요한 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팩트 유니트 회사에서 오토캐드 MP를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작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실제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펌프들을 안착시키는 게 좋겠지만 컴팩트 유니트 전체가 하나의 장비 개념으로 지금 현재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런 순환 펌프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광경이 이제 중요합니다. 광경이 40mm죠. 광경이 40mm이기 때문에 자, 홈 탭에서 장비 부분을 선택해서 자, 펌프를 선택합니다. 자, 펌프를 선택을 하시면 자, 다중 뷰 부품 추가해서 자, 펌프로 이동을 할 거고요. 뭐 그런 포스든 아니면 윌로 펌프든 이동을 해서 인라인 펌프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엔터. 자,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여기 객체 뷰를 클릭을 하시면 자, 객체 뷰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회전하면 3D로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쪽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흡입 쪽입니다.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흡입 쪽이니까 자, 흡입 쪽이 자, 이쪽이 맞고요. 무브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두 점 사이 중간을 선택을 해서 자, 펌프의 두 중간점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요 배관의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남서 부분을 선택을 해서 비주얼 스타일은 개념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죠. 자, 오토캐드의 브레이크 명령을 이용을 해서 그냥 이렇게
두 개를 자르시고요. 다시 배관을 이용해서 이제 요 프렌지를 연결을 해주고 엔터를 치시면 10kg짜리 밸브일 겁니다. 원래는 20kg짜리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10kg짜리 밸브를 입력을 하면 안 맞네요. 다시 취소 버튼을 누르시고 컨트롤 Z. 이번에는 선택을 해서 엔터. 이번에는 딘 프렌지를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스틸 딘의 10kg짜리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 정확하게 맞네요. 자, 지금 이 그런버스의 프렌지는 딘 프렌지 10kg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 부분도 또 동일하게 자, 여기 클릭하시고 엔터 치시면 스틸 딘 프렌지를 맞추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맞힐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이 펌프를 선택을 하시고 카피 눌린 다음에 자, 똑같이 점 X로 해서 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고요. 자, 동일하게 브레이크 명령을 통해서 자, 이 파이프를 이렇게 뚝 끊고 똑같이 자, 펌프 배치가 끝났으면 요 입상 배관에 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GS 밸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GS 밸브가 B 타입일 거고요. B 타입은 버터플라이와 디스크 타입의 스트레이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경이 현재 40mm이고요. 밸브를 불러오기 위해서 홈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요 빌드라는 부분에 장치를 클릭하셔서 밸브를 선택합니다. 자, 부품에서 GS 밸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GS 밸브의 B타입을 선택을 합니다. GS 밸브는 사용자들의 각각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GS 밸브가 없다면 스트레나와 버터플라이를 조합해서 부착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자, GS 밸브 40mm가 선정되어 있고요. 자, 이때 화면을 클릭을 하시고 배관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클릭하시면 GS 밸브가 부착이 되고요. 프렌지는 10kg짜리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비주얼 스타일을 개념으로 바꾸신 다음에 밸브의 방향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버터플라이 밸브가 위에 있고 스트레너가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될 거고요. 밸브를 선택해서 위쪽 그립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점 Z를 이용을 해서 자, 요 부분으로 이렇게 맞춰 줍니다. 자, 밸브를 동시에 설치해도 상관없겠지만 자, 여기 이 배관이 제가 정확하게 1330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놨기 때문에 자, 밸브를 삽입한 다음에 이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밸브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부착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밸브 선택해서 이번에는 자, 오른쪽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눌려서 자, 철 프렌지 10kg짜리를 연결을 했고요. 자, 엔터해서 종료시켜 줍니다. 자, 이 부분도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밸브의 방향을 바꾼 다음에요. 자, 여기도 위쪽 그립을 이용해서 점 Z로 자, 기존에 있는 자, 배관을 클릭을 하셔서 자, 이렇게 높이를 맞춰 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비주얼 스타일을 다시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꾼 다음에 자, 평면도로 이동을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평면 부분에는 5번 체크 밸브가 달리죠. 그럼 5번 체크 밸브를 역시 밸브를 통해서 자, 5번 체크 밸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자, 20kg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 다시 B형 버터플라이 밸브를 이용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자, 기아식이고요. 지금 5원 체크 밸브는 아까 GS 체크 밸브와 더불어 신일 밸브라는 데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회사에서 제공한 3D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작용 3D 파일을 받아서 제작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좀 심플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지금 일단은 이렇게 좀 무거운 컨텐츠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40mm 선택을 하시고요. 컨텐츠가 무거우면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 화면을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방향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랜지 10kg를 이렇게 부착시키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자, 부착을 시키면 되고요. 엔터 누르면 자, 명령이 종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립이 보이죠? 자, 이 그립을 또 이용을 해서 .y를 이용을 해서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끌고 오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자, 여기 그립을 선택을 해서 자, .y로 자,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3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3차원으로 변형된 다음에 비주얼 스타일을 개념으로 자, 바꾸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밸브 방향을 자, 위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밸브 방향을 지금 현재 도면상에는 이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위로 시켜버리면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이 실제로 밸브의 핸들 방향이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대로 이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버터플라이 밸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타일을 2D 와이어음으로 바꾼 다음에 자, 프렌으로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줌해서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요. 이제 버터플라이를 이용해서 여기에 버터플라이를 삽입하겠습니다. 또 밸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 버터플라이 밸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컨텐츠를 제가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컨텐츠들은 무료로 배포할 수 없음을 좀 알려드리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MP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자,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고, 자, 만들어서 서로 뭐 물물 교환식으로 컨텐츠도 서로 바꾸시는 것도, 서로 교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버터플라이도 종류들이 많고요. 또 회사에 따라서 그 길이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기아식 물용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실제 20kg짜리지만 그냥 10kg짜리를 이용을 해서 쓸 거고요. 자, 버터플라이에 얘가 65mm일 겁니다. 65mm. 65mm를 선정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자, 엔터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플랜지를 삽입할 수가 있고요.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또 이렇게 밸브가 삽입이 되었고요. 뭐 특별하게 이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대충 어느 정도 맞으면 이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요렇게 여기가 선택됐잖아요. 선택되면 여기 아래에 보면 객체 분리라는 부분에서 객체 분리와 숨기가 있는데요. 이 객체 분리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들은 끄고 얘만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D 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편집할 수가 있고요. 자, 로테이트 3D를 이용해서 자, 도면에 있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 45도를 이렇게 눕혀서 자, 요런 위치에 오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클릭해서 객체 분리 끝 누르시면 이렇게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타일을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신 다음에 평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부분에 있는 요 투웨이 밸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렸던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클릭을 해서 플러스 그립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뜨면 그냥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부분 백관관의 3507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라고 해서 여기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 끌고 가서 자, .x를 한 다음에 여기를 선택해서 자, 진행 방향으로 아무 데서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0도 방향으로 틀어서 그냥 이 부분에 클릭하셔서 엔터 친 다음에 종료하시면 될 거고요. 조금 전에 이 마감 부분에서 마지막 포인트 부분에서 오스냅의 근처점이라든지 뭐 이런 교차점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오스냅을 쓰게 되면 자, Z점들이 현재 세팅되어 있는 데서 다른 데로 이동되어 버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토캐드의 2D에 관련된 오스냅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65mm죠. 다시 이 부분을 광경을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89니까 80mm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80mm입니다. 브레이크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끊기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립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이렇게 신축 모드에서는 2D 오스냅을 활용을 해도 Z점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 그립을 이용을 해서 신축을 할 때는 이용해서 쉽게 오스냅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 그립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자, 이 상태에서 SI 자, 클릭하시고 80mm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80mm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자, 이 부분에 자, 이 부분에서 자, .x라는 부분으로 여기까지 오고요. 자, 그런 다음 SI에서 65mm를 자,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완성될 거고요. 자, 여기서 다시 더하기를 누르시면 T가 설치가 되죠. 자, 이때 T 설치를 할 때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자, 분기 부속이라는 이 부분에 T만이라는 이 부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 테이크 오프를 선택을 했으면 뽕따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자, 클릭을 해서 T만이라는 부분으로 자, 바꾸신 다음에 여기 광경을 80mm로 바꾸시면 80mm가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셔서요. 이것도 .y 눌리고 자, 여기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클릭. 자, SI 65mm.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서 자, 클릭해서 ES키를 누르면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자, 굳이 여기 끝까지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자, 그리게 될 건데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되면 34mm니까 25mm 관이 되겠네요. 자, 여기를 파이프를 선택을 해서 자, 더하기를 클릭한 상태 그 다음에 광경은 25mm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자, 여기 확대해서 이 아이콘이 안 나오게 자, 이렇게 가운데서 클릭하시면 잠깐만요. 취소. 자, 그냥 여기까지만 입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입력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자, 이 그립 이용해서 자, .y 눌리고
자, 근처점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25mm와 80mm T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레드샷을 써서 이 확간을 했네요. 자, 여기는 42.7이니까 32mm가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자, 파이프를 선택하고 자, 더하기 아이콘 SI에서 32mm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클릭하시면 80에 32짜리 T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S는 0이라고 되어 있죠. 슬로프입니다. 슬로프가 제로라는 뜻이고요. 이때 자, 엔터를 치시면 연결되고요. 한 번 더 엔터 치시면 명령이 종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레드샤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용접용 볼 밸브가 들어갔습니다. CS 볼 밸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여기 전체적인 바이패스의 조립을 위해서 여기다 플랜지를 설치했습니다. 이 플랜지는 20kg짜리 플랜지인데 20kg짜리 플랜지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플랜지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기 부속에서 클릭해서 이 파이프 부속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지금 가장 나중에 선택했던 부속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을 클릭하시면 부품 선택이라는 요 창이 떠요. 자, 여기서 프렌지를 선택할 건데 요 유형에서 클릭을 해서 자, 연결구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부분은 전체로 표현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자, 플랜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으셔서 자, 철 플랜지, 그 다음에 요 블라인드 프렌즈가 있고 스틸 프렌즈에 딘 프렌즈가 있고요. 이렇게 쭉 넘기시면 철 프렌즈가 있어요. 철 프렌즈 중에 20kg짜리를 선택을 하시고 자, 광경은 상관없습니다. 광경은 상관없이 철 프렌즈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배관을 선택하시면 이 배관의 광경이 자동으로 가지고 와집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철 프렌즈 20kg짜리 이렇게 확인하시면 여기에 20kg짜리 프렌즈가 핫 프렌즈죠. 이렇게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ES키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CS 볼 밸브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CS 볼 밸브도 역시 이 장치에서 밸브를 선택을 하시면 이 부분에 보면 여기에 볼 밸브라고 있습니다. 볼 밸브 클릭하시고 10kg짜리에 CS 볼 밸브를 선택을 하시고 25mm입니다. 여기서 25mm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25mm가 현재 없어요. 동진 밸브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용접식 볼 밸브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 보면 25mm는 있습니다. 지금 10kg짜리만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데 25mm를 굳이 지정 안 해도 되는데 자, 일단 화면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일단 아무거나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자,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주시면 종료가 되고요. 자, 삽입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하시면 자, 쉽게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눌려서 아까 원 상태에다 이렇게 두시면 자, 여기서 점 X 눌려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제공하고 있는 요 밸브는 좀 더 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밸브가 삽입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 그렸던 것과 동일하게 일단 광경을 체크를 해보고요. 48.6이면 40mm가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자, 요 더하기 클릭한 다음에 자, 광경은 40mm로 수정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끌고 가서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쪽까지 연결이 될 거고요. 자, 명령을 종료한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자, 요 그리드를 이용해서 .y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일하게 CS 밸브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로드가 되어 있으면 아까도 똑같은 밸브 설정했으니까 자,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컨트롤 키를 눌린 상태에서 자, 90도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자, 다시 이 부분 선택을 해서 자, .x 자, 여기까지
와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GS 밸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A 밸브입니다. 여기 또 CS 밸브가 또 들어갔죠. 자, 요거 하나 만들어서 미러를 시키면 얘는 똑같은 밸브가 삽입이 될 겁니다. 자, 미러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그냥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이쪽 먼저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살짝 선택을 해서 여기만큼은 이렇게 들어올게요. 그 다음에 GS 밸브를 선택을 하는데, 자, 밸브를 선택을 하시고 10kg짜리, 20kg짜리가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kg짜리입니다. 템포 스위치용 G타입 플랜지 20kg짜리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65mm니까요. 65mm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중부품을 추가를 할 때 어떤 것들은 광경을 체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자동으로 광경을 인지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다중부품 추가라는 이 대화창에서 여기 이런 아이콘이 뜨면 블록을 기준으로 해서 컨텐츠가 만들어진 거예요. 블록을 만들어져서 블록을 기준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진 부품들은 자동으로 광경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광경을 반드시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시면, 자, 요 아이콘과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은 서로 다르죠. 위쪽에 있는 아이콘은 블록을 기준으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아래쪽은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변수입니다. 변수. 변수에 의해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은 배관의 광경을 자동으로 인지해서 삽입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블록을 기준으로 해서 컨텐츠가 만들어진 것들은 광경을 자동으로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경을 먼저 선택해서 배관에 삽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GS 밸브 65mm 선정했고요. 자, 선정되었으면 바탕에 한번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고, 자, 그 다음에 관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삽입을 시켰고요. 지금 배관이 정확하게 없어서 플랜지가 자동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Z 좀 눌려서 이번에는 이 배관을 좀 길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밸브 눌려서, 조금 전에 밸브를 한번 선택했기 때문에 똑같은 밸브가 이렇게 선택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자, 그냥 엔터를 치시면 되겠고요. 자, 프렌즈는 20kg짜리를 그냥 쓰겠습니다. 10kg짜리든 20kg짜리든, 자, 20kg짜리를 일단 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ES키를 눌렸고요. 현재 지금 밸브 방향이 바뀌어 있어요. 그쵸? 자, 요렇게 클릭하시면, 자, 밸브 방향이 바뀌고요. 핸들 방향이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있습니다. 요렇게 눌리면 핸들 방향이 현재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자, 특별한 상태에서, 자,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자, 여기서 더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일단 광경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광경이, 자, 48.6이니까 40mm네요. TCV 1번이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TCV 1번이 난방용 온도 컨트롤 밸브고요. 자, 40mm죠. 자, 40mm가 선정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SI 40mm 선택을 해서 40mm가 되었으면 여기까지 오겠죠. 자, 점 X 눌려서 여기까지 오고요. 클릭. 자, 그런 다음에 다시 SI 눌려서 이번에는 65mm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까지 와서 클릭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고, 자, 이거는 2A 밸브를 설치하시고,
이쪽에 먼저 또 CS 밸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쪽은 65mm니까 기존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눌리시고 여기 선택사항 추가라는 부분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다중부품 창이 뜹니다. 자, 이때 화면을 클릭을 해서 다시 이 부분을 클릭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하시고, 자, 방향이 이렇게 회전이 되어지고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네, 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투웨이 밸브만 여기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투웨이 밸브를 설치를 하실 때 다시 똑같이 장치에서 밸브를 선택을 하시면 위로 올리시면 투웨이 밸브가 있습니다. 투웨이 밸브에 아즈빌 거를 저는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10kg 짜리를 선택을 해서 40mm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40mm가 있습니다. 클릭. 자,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 자, 20kg 짜리니까 20kg 짜리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20kg 짜리 밸브가 이렇게 삽입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닫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요 부분은 삭제할 거고요. 미러를 올린 상태에서 자, 여기 레드샤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미러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CS 밸브가 현재 미러가 안 됐네요. 요 CS 밸브는 다시 한번 미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더하기 버튼 눌려서 자, 여기랑 연결을 해주면 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면에서 요 배관의 높이를 자, 체크를 하고요. 370이죠. 자, 파이프에서 125mm를 선택을 한 다음에 370을 선택하고요. 잠금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그려 나가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요. 그런 다음에 SI 65mm 선택을 하시고요. 점 X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90도를 틀어서 그 다음에 ES키 눌리면 종료가 됩니다. 자, 캡을 설치를 하는데요. 자, 캡은 파이프 부속을 선택을 하셔서 자, 이 부분 자, 클릭하시고 자, 여기 클릭해서 끝 마감이 있을 겁니다. 끝 마감 선택을 하시고 자, 100캡에 용접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선택하고 이렇게 하시면 자, 캡이 들어와 주고요. 자, 이 부분의 광경을 체크를 하면 100mm네요. 자, 클릭하셔서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자, 광경을 100mm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자, 점 Y를 통해서 요 레드샷까지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잠깐만요. 자, 여기 광경이 체크가 안 되었으니까 자, 50mm네요. 자, 여기서 다시 더하기 그립을 클릭을 해서 SI 50. 자, 그런 다음에 자, 점 Y 해서 여기까지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SI 100mm로 다시 수정을 한 다음에 자, 다시 점 Y를 통해서 자, 여기까지 가지고 오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니까 1190이네요. 자, 2 눌려서 1190 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가 되고요. 자, 파이프 하나 선택해서 클릭하고 점
X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선택해서 하시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쪽 선택해서 더하기 버튼 100mm니까 점 Y 눌려서 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카피를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뭐 다시 그려도 되고요. 자, 점 Y 자, 여기까지죠. 그런 다음에 SI 100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점 Y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E 눌려서 1190 엔터 치시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배관 선택해서 점 X 하고 배관을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 부분에 5원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5원 체크가 여기에 그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자, 선택사항 추가. 자, 그런 다음에 B형 버터플라이 자, 기어식이죠. 클릭을 해서 100mm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면을 클릭해 주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클릭해 주고 엔터. 그 다음에 플랜지는 10kg니까 그냥 10kg짜리 할게요. 자, 원래는 20kg짜리였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클릭을 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두 번째 거는 플랜지는 조금 전에 선택했던 플랜지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닫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삽입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펌프를 설치하겠는데 자, 펌프는 기존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동일하게 배치하겠습니다. 자, 기존 거를 선택사항 추가를 해서 광경이 50mm인데요. 자, 50mm 선정을 해서 자, 클릭하고 자, 엔터 하겠습니다. 디노렌지 자, 스틸 디노렌지 선택을 하고요. 역시 여기도 클릭해서 자, 엔터 하면 삽입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동서 방향으로 서남 방향으로 자, 클릭을 해서요. 자, 3차원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부분을 확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주얼 스타일을 개념으로 바꾼 다음에 자, 이 부분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눌린 상태에서 자, 여기 90도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린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눌리면 이렇게 90도로 회전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 펌프는 제대로 배치가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요 부속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선택사항 추가.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100mm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100mm가 없으니까 그냥 G형 프렌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100mm 버터플라이 타입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요 게이트 밸브 타입으로 일단 넣어 놓을게요. 자, 클릭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삽입이 되었으면 자, 컨트롤 키 눌리고 자, 요 키를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다시 얘 눌리면 180도가 회전이 됩니다. 자, 다시 GS 밸브를 선택을 해서 이번엔 위쪽에 있는 그립을 이용해서 점 Z 방향으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이 버튼 눌리시고 오른쪽 마우스 선택사항 추가. 자, 동일한 상태에서 자, 클릭하시고 엔터. 자, 됐죠? 다시 위에 있는 자, 점 Z를 이용해서 높이를 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id라는 명령을 치면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90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1190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전체 다 도면이 그려졌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을 도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네요. 자, 관의 레벨이 자, 여기서부터 자, 1170 자, 플랜이라는 명령을 치시고요. 비주얼 스타일은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미러를 통해서 자, 기존에 그렸던 것을 선택을 하고 자, 엔터, 그 다음에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에서 두 점 사이의 중간, 그 다음에 자, 이것과 이것을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미러를 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대로 삽입되었고요. 자, 광경이 얘가 좀 다르네요. 자, 이 부분은 자, B 눌려서 자, 이렇게 수정해 주고요.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100원 하나만 선택해서 런 수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런 수정 창이 뜨면 공칭 크기를 자, 여기는 80mm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요. 자, 따라서 쭉 80mm로 수정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연결하면 레드샤가 자동으로 들어와서 수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겠죠. 자, 여기는 광경은 틀리지만 레벨은 같습니다. 그래서 970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릴 거고요. 파이프 선택을 해서 65mm 970 자, 확인됐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점 Y 눌려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을 해서 45도 엘보를 쳐줍니다. 그 다음에 SI 눌려서 얘는 100mm일 거예요. 자, 100mm 다시 SI에서 125mm 125mm가 맞고요. 여기까지 올 거고 그 다음에 점 Y 눌려서 자, 여기까지 와서 자, 이 부분은 높이가 1820이네요. 그래서 E 눌려서 엔터 1820 엔터 치시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파이프에서 65mm 선택한 다음에 970. 그 다음에 열쇠를 잠그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Y 눌려서 요 센터까지 자, 진행 방향 클릭 E 눌려서 1820 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요 외부 참조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려서 이렇게 약간 언로드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보신 다음에 비주얼 스타일은 개념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쪽은 버터플라이를 설치할 거고요. 자, 지금 이게 65mm죠. 자, 80mm가 선정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장비 수정으로 들어가서 자, 부품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80mm로 수정을 해주고 적용 그 다음에 확인 눌리면 80mm로 수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수정이 됐죠. 얘도 위쪽으로 선택해서 점 Z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혹시 모를 부분이니까 자, 수정을 해주고요. 자, 카피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카피를 해줍니다. 얘도 장비 수정을 통해서 65mm로 수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되고요. 자, 위쪽 그립 점 Z 눌려서 자, 여기까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터플라이도 오른쪽 버튼 눌려서 선택사항 추가 클릭하시고요. 이 부분 선택을 하셔서 엔터 쳐주시면 자, 취소
자, 컨트롤 Z 다시 하겠습니다. 이 눌려서 선택사항 추가 눌리시고요. 자, 이 부분에 현재 125mm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플랜지는 20kg짜리를 그냥 쓰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 이렇게 삭제하면 위쪽에도 삭제가 될 거고요. 자, 점 Z 눌려서 자, 여기도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죠. 자, 평면도로 이동한 다음에 자, 외부 참조에서 조금 전에 언로드 했던 것을 다시 로드를 합니다. 열교환기를 이쪽으로 하나 카피하겠습니다. 자, 카피 버튼 눌려서 다중비 부품,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같은 위치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무브해서요. 점 Y 눌려서 자, 여기까지 갖다가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 클릭을 하셔서 언로드 시키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선택하고 이렇게 가면 6000을 이동하고요. 자, 그럼 두 개가 이제 합쳐졌으니까 마무리가 된 듯 합니다. 비주얼 스타일을 개념으로 바꾸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자,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제 평면을 이동하고 자, 외부 참조해서 다시 로드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자, 여기 안쪽에 있는 치수를 자, 확인합니다. 2300이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바운더리라는 명령에서 자, 점 선택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자, 엔터. 자, 카피를 하나 해 놓겠습니다. 카피를 하나 해 놨고요. 자, 이 조금 전에 설치했던 게 자, 여기 2300만큼 EXT 해서 자, 엔터 마이너스 2300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쭉 갔을 거고요. 자, 미러 해서 라스트 그 다음에 가운데 포인트가 안 잡히니까 두 점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미러를 합니다. 다시 MI 라스트에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미러를 하고요. 다시 자, 미러를 라스트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자, 여기와 자, 여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전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3D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0도를 회전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move last move P 해서 자, 이쪽 선택하고요. 점 X를 누린 다음에 자, 여기를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EXT 다시요. EXT last 아니면 P 예.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트 3D를 이용을 해서 오케이. 자, 이 부분도 바운더리를 통해서요. 자,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외부 참조를 이용해서 바운더리를 만들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엔터. ext last. 자, 마이너스 1000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 last. 자, .x를 이용해서 멀티 카피를 하겠습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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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으면 엔터. 자, 그리고 로테이트 3D. 자, 전체를 선택하고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90도를 회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무브해서 전체 선택하고 자, 위쪽으로 7000을 이동합니다. 이렇게 7000을 이동을 한 다음에 무브해서 이 부분 선택하고요. 끝선 선택하고 .y를 통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자, 미러를 통해서 P.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중간점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도 제대로 들어왔죠. 자, 이제는 외부 참조를 통해서 자, 업로드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집 모양을 눌려서 자, 남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비주얼 스타일은 개념으로 다시 수정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하고 더하기 눌려서 자, 여기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20km 프렌치. 엔터. 됐죠? 자, 여기도 클릭하고 선택하고 엔터. 자, 20km 프렌치. 여기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하고 더하기 눌려서 클릭 엔터. 20km 프렌치. 자, 아래쪽 부분에 디귿 찬넬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렸고요. 자, 지금 현재 열교환기가 이렇게 좀 붕 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정면도를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홈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이런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큐뷰에서 오른쪽 마우스 평행 눌리시면 자, 이런 모양으로 자, 바뀝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으면 저장을 하시고요. 나가시면 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